자, 이번에는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흉기 난동 그리고 경찰이 진압을 하긴 했는데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암사역 10대 난동. 경찰 테이저건을 쐈는데 진압을 하기 위해서 왜 못 맞췄나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출동 경찰은 3단봉으로 대응해서 겨우 잡긴 잡았는데 막상 테이저건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조기 진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찰 발사 비용이 비싸서 훈련을 못해서 그렇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데요. 이 좀 나쁜 사람을 진압하는데 이 테이저건 이게 비싸갖고 사용을 못했다 제대로 훈련이 안 됐다. 이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톡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제 오후 서울 암사역 출구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났죠. 경찰에 따르면 10대 A군과 B군이 다툼을 벌이다가 흉기 난동이 일어난 거라는데요. 이 둘은 그제 오전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 등에서 절도를 했고 B군이 이를 경찰에 실토하며 난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당시 사건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A군은 흉기로 B군의 허벅지 등에 상처를 입혔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든 A군에게 테이저건을 쐈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고 A군이 인파 속으로 도망갔는데요. 다행히 추가 피해 없이 A군은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한 시민이 찍은 사건 영상이 SNS로 퍼져나갔는데요. 진압 과정에 있어서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던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경찰청은 어제 보디캠으로 녹화된 제압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시민이 찍은 사건 당시 영상 이후의 경찰 진압 과정 모습입니다. 논란이 된 테이저건은 무엇일까요? 권총형 진압 장비입니다. 최대 5만 볼트의 강한 전류가 흘러서 전기침 2개가 발사되는데요. 이에 맞게 되면 중추신경계가 일시적으로 마비가 됩니다.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정, 새롭게 된 총기 사용 규정을 살펴보면요. 주먹질이나 발길질 등을 했을 때 폭력을 행사해서 부상을 입힐 경우에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제 사건과 관련해 민감용 경찰청장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법 집행 매뉴얼과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경찰은 과잉 대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강동경찰서는 A군에 대해 특수절도와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사안이 주목을 끄는 건요. 이 10대의 범행, 변론으로 치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죄값을 받으면 되죠. 문제는 저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공권력이 과연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규환 변호사. 예. 일단 화면상에 어제 공개된 화면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보면은요. 흉기를 들고 뭔가 위협을 하고 있는 이 범인, 경찰 2명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뒷걸음질을 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테이저건을 뽑는 상황에서. 이거를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항상 정당 방위냐 과잉 방위냐. 개인도 과잉 방위가 문제될 수 있고 정당 방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권력이 과잉 대응했을 경우에는 항상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실제로 경찰관들이 왜 저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느냐. 실제로 저런 일이 발생한 이후에 그 경찰관들을 상대로 어쨌든 간에 적법한 직무 집행을 했지만 과잉이었다라고 할 경우에 민사소송이든 심지어 형사소송까지 물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소극화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떤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좀 너무 엄격한 시각을 버리고 적정한 대응에 있어서는 좀 관대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너무 공권력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막 집행이 됐기 때문에 과잉 공권력이 문제됐지만 요즘은 과소 공권력이 문제된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너무 심하게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공권력 행사가 소극화되고 그럴 때 질서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과감하게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줘야 된다. 아까
경찰청장 이야기는 예.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는데 저는 매뉴얼이 되게 궁금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뭐 저게 정당한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제가 봐서는 좀 무리거든요. 예. 좀 더 과감하게 범죄자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데 예. 저런 경우에까지 만약에 저게 정당한 매뉴얼이었다면 예. 저는 매뉴얼 자체가 잘못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매뉴얼 자체도 좀 과감하게 예. 바뀔 필요도 있고 거기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너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예.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아까 이 사건 소개할 때 어제인데요. 어제가 아니고 그제입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해서 날짜를 혼동됐네요. 그제 벌어진 일을 저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재정 전 의원님. 이 공개된 영상송에 보면은 이 범인이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를 하다가 갑자기 돌아서 도망갑니다. 자, 천만다행으로 그냥 도주를 했으니까 망정이지요. 도주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상상하기 싫은 섬뜩한 생각이 좀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천만다행으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자, 근데 문제는요. 테이저건으로 진압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발사되지 않았고 진압이 초기에 안 됐습니다. 경찰의 해명은 가격이 비싸서 충분한 훈련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그 해명대로라면 바뀌어야죠. 예, 제대로 된 이 훈련을 통해서 예. 정말 필요할 때 즉각적인 이런 작동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저런 상황이라면 경찰에 진짜 예산을 예. 제대로 좀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런 사건이 하나하나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따라서 예. 또 이렇게 대책이 마련되고 하는 거죠. 대책이 또 금방금방 나오기도 합니다, 또. 네, 그래서 예. 좀 안타까운 것은 정말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이 정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 불거졌을 때 또 다른 대책이 예. 나오고 또 다른 사건이 불거졌을 때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예. 좀 미흡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또 과제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땜질식으로 하는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해 주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좀 생각을 좀 바꿔서 한번 좀 논의를 좀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최영철 편집위원님. 네. 만약에 어제 상황에서 테이저건이 작동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이 총기를 휴대했다고 가정을 하면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 범인을 흉기를 들었기 때문에 진압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실탄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실탄을 사용해서 예컨대 다리 등을 저격을 해서 진압을 했다. 자, 그럴 경우 경찰이 또 과잉 진압을 했다. 이런 논란 또 일어날 것 같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도 같습니다. 이래도 비판을 받고 저래도 비판을 받고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대 경찰관들이 실제적으로 가보면 예. 몹시 애를 먹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특히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결국 지구대 경찰관들이 술 마시는 사람들 뒷사거리 하는데도 굉장히 노력을 쏟아야 되고 또 저렇게 현장 출동도 생기고 예. 하니까 지구대 경찰관들이 애를 먹는데 이 와중에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총기를 사용하거나 예. 테이저건을 사용했을 때 예. 뒤에 닥쳐올 감찰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요. 예. 지구대 경찰관들이 경찰청장에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의 책상에 앉아있는 분들은 지구대 경찰관들이 예. 현장에서 테이저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테이저건 카트리지 한 개에 2, 3만 원씩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잘 모릅니다. 있겠다는 거네요. 안다면 예. 예산 반영을 하죠. 근데 저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예. 테이저건이 잘 맞는지 그리고 카트리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예. 그것 때문에 훈련을 못 하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예. 결국 현장과 지휘관의 괴리가 예. 저런 일선 경찰관들의 용기 없음을 자꾸 부른다는 거죠. 용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총 쐈다고 하면 잘못하면 감찰이 계속 나와서 진급에 예. 부담이 되는데요. 결국 그러한 것들이 현장을 많이 아는 지휘관들이 자꾸만 나와야 되고 예. 결국 그런
연장선에서 소통이 되어야지 예. 테이저건 저런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예. 총기 사용도 지구대 경찰관들이 자기가 현장 판단하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상황에서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절대로 총이나 테이저건 함부로 못 쏠 겁니다. 아까 이 민감용 경찰청장의 이제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화면으로 좀 다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보면요. 과잉 진압 얘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일선에 있는 경찰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숙하게,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라고 또 비판이 나오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진압을 하면 과잉 대응을 했다 나오고 어떻게 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좀 더 정교하고 명확한 기준을 경찰들이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예. 이 경찰과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그거에 추가적으로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예. 테이저건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공권력을 향해서 혹은 민간인들을 향해서 폭력이 행사되고 예. 있었을 때 뭐 흉기를 가지고 있다라면 3번 정도 그 버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 사용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도 14세 미만이거나 임산부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14세 미만이라는 거를 그 급박한 상황에서 판단이 될까요? 그런 매뉴얼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저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은 잠깐 보면서 아니 이렇게 사람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저쪽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몸짓을 취하면 움찔하면서 잠깐 경계를 하고 뒤로 물러서는 정도인데 예. 그걸 소극적이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누가 봐도 사실 미성년자라는 것 정도로 보였었고 흉기가 아주 뭐 위협적인 흉기였다든가 예.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그럴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았으니까 예. 경찰관분들이 진정을 시키고 지금 대기를 했던 거고 예. 사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저렇게 영상을 누군가가 찍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예.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다는 반증도 되거든요. 너무 민감하게 예.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예. 정말 경찰이 그 영화에서는 다짜고짜 이리 와 그래서 바로 그냥 지나가잖아요. 너무 그 생각만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제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조금 더 저희가 이 언론이 조금 좀 민감하게 너무 반응한다. 아무튼 이 사건 영상이 퍼지고 여러 가지 설명과 해명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할 기사로 좀 주목이 받고 있는데요. 이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뭐 이제 관점이 따라 다른데요. 어떤 복지부동,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예. 문제되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의 복지부동은 예. 정당 공권력 행사에 대해 주장으로 나타나는 예. 거죠. 근데 이럴 경우에 항상 큰 문제는 예. 결과적으로 이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유지될 질서가 문제가 되는데 예. 너무 엄격하게 해석될 경우에는 항상 문제되고 또 실제로 최근에는 경찰인들이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민영사적 책임을 갖다가 완화시키는 어떤 그런 매뉴얼들이 필요하다. 실제로 예. 법적으로. 예. 경찰들이 무슨 행위를 하고 나서 사실 뭐 모든 것을 딱 맞춰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 실제로 민사 형사소송에 들어가면 예. 일부 사소한 과실을 가지고도 항상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직 전체적인 책임지는 구조로에 따라서 어떤 경찰이 자유롭다는 것이 법을 지키는 속에서 예. 어떤 자기의 판단 하에서는 예. 정당한 행사했을 때는 그래서 조직이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지 예. 어떤 복지부동에 따르는 폐해가 생기지 않는 것이지 혹시 너무 이렇게 개인에게 맡겨놓으면 해석을 저렇게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장치. 경찰이 뭔가 진압을 할 때 어떻게 하지? 망설이지 않게끔 하는 제도를 보장하는 게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